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그 사업의 종류라든지 그런 그 사업장의 규모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수나 보건관리자 수가 상이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행령 별표 3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별표 3에 대해서 후단에 같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제도 되고 해서 또 우리 공부하시면서 항상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부분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령 본문과 같이. 그러면은 우리 법조항에 들어가면은 노동부령으로 한다, 아니면 또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 이제 조항들이 그쪽에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위임 부분에 들어가면은 또 워낙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법조항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항에서 설명을 못하고 별표로 해서 뒤에 부록편으로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정리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행규칙에 가보면은 우리 후단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에 따른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산업안전보험령 책자에서 나오질 않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면은 예규 고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상시근로자 300명, 그 다음에 건설업은 120억 이상입니다. 거기서 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자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그 안전관리자를, 한 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그 사업장 관리할 수 있도록 선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 그런 규모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각각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 합했는 인원이 300명 이내든지, 건설업의 경우는 각각 공사비를 합했는 것이 120억 원 이내, 토목은 150원입니다. 이내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대상 공사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지 않는 공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냐 하면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럴 때 해당이 되고요. 또는 사업장 간 거리가 15km 이내에 소재할 때, 이 두 조건에서는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를 둘 이상 사업장에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급 사업에 있어서는 도급인 지배하에 있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도급을 주면은 그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들의 공사비를 합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형으로 원사업자가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느냐에 따라서 관계 수급인은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어떤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수를 갖다가 정원하라, 더 늘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부분을 교체하라고 하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시행규칙에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 특히나 우리 4번에 나오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여기에서도 유형의 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앞에 보면 우리가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해 요인 조사, 유해 위험한 요인 보면은 요인이 이제 화학적 인자도 있고 우리가 물리적 인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적 인자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 발생한 경우에 이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이런 명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꼭 화학적 인자다. 또 그 외에도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제휴율보다 2배 이상이 많을 경우, 이럴 때 그렇고, 또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했는 경우. 근데 이 중대재해는 그 사망 만인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근데 전년도에 그 사업장의 사망 사고 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보다 이하 적은 사업장은 제외를 해준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단서 조항이 그렇고, 또 관리자가 우리 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어떤 연유로 해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는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평균 재해율에 해당하는 2배, 그 다음에 연간 2건 중대재해, 또 3개월 이상의 직무 수행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숫자들은 암기를 하셔야지 출제되는 문제 지문을 해석을 이해를 하고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부분은 노동부에 선임 증명서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노동부에, 그죠? 제출해야 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부분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업무도 아주 중요하죠. 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업무의 특색을 보면은 꼭 업무의 마지막 부분에 보좌 및 지도조언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그런 업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좌를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업무들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안전관리자는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여기에서 심의 의결하는 업무, 여기서 이 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무, 그죠? 그 업무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작성하는 그 안전보건 관리 규정, 그리고 회사의 그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보좌, 또 관리 감독자가 시행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이라든지 개선 대책에 수립하는데 지도 조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율한 안전인증 기계,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구입할 때 적격품 선정에 대해서도 각각의 분야에 보좌하고 지도 조언해야 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안전교육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고, 순회점검에 대한 것도 또 해줍니다. 우리 순회점검은 사업주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좌를 해줘야 된다. 또 산업재해 발생이라든지 산업재해 발생한 건 조사하고 분석하고 통계, 관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그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은 본인들이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9번에 나오는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는 누구에게 지도 조언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자기가 수행한 업무를 기록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주가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배치할 때는 그 사업장의 뭐 연장 근로라든지 야간 근로라든지 또는 휴일 근로라든지 이런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꼭 고려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업무량이 많다든지 또 할 때는 정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 사업주는 배려를 해야 된다. 또 사업주는 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필요한 지원을 하라는 게 우리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자는 그 보건관리자와 또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서로가 협력해가면서 일을 해라 하는 것도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선임 증언 교체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처음에 선임할 때 14일 이내에 제출했죠.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공사 금액별로 그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가 이제 차등 적용이 됩니다. 120억 이상 공사에서
50억 이상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50억 이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100억 원, 80억 원, 60억 원, 50억 원 이런 순서로 이제 바뀌어 나가면서 100억 원 이상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는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이 시점 이후에는 100억 이상 공사가 되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0억, 60억, 50억은 단계적으로 1년씩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행령 별표 3에는 그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상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토사석 광업과 관련되는 그 등 23개 업종에서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입니다. 우리가 50명 이상이 되면은 어차피 선임을 해야 되는데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때 1명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되었을 때는 1명을 더 추가해서 2사람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는 이 농업임업, 그다음 그 우편 통신업, 사진 처리업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업종에서는 1000명, 1000명까지를 이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는 1명을 일단 줍니다. 주고 10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1명을 더 추가해서 2사람의 안전관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하고 복잡하고 단계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당초에는 우리가 공사금액 120억 이상 공사, 120억 이상, 그 다음 800억 미만일 때는 이제 1명을 선임하도록 했었는데요. 단계적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50억 이상부터 이제 1명이 선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8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1명 더 선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마찬가지나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에 대해서는 1명을 정원시켜서 2사람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800억까지 1명이 있는데 800억에서 플러스 700억입니다. 700억을 하면은 1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1500억까지가 1명이 더 추가되어 2명이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2명을 이상 선임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아니고 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시작하고 나서 15%의 공사기간, 그 다음에 준공전 15%의 공사기간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2분의 1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분의 1. 자, 뭐 2명이 선임되는데 2분의 1은 당연히 1명 선임하면 됩니다. 근데 공사금액에 따라 어떨 때는 3사람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때 2분의 1은 1.5지 않습니까? 1.5면은 반올림해서 2사람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사금액 정액되는 것을 보면은 1500억까지는 800억에서 700억이 정액됐고요. 또 1500억부터 이 1500억에다가 700억을 플러스해서 2200억까지 2200억 미만일까지 또 1명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명의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또 2200억에서는 앞에서 700억이 정액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800억이 됩니다. 800억이 해서 3천억이 되고, 그리고 또 1명이 추가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각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100억씩 더 증가해서 3천억에서는 플러스 900억 해서 3,900억 미만. 그죠? 또 3,900원 플러스 1,000억이 올라갑니다. 이제 100억씩 더 증가되니까 1,000억 미만. 이렇게 해서 인원수도 1명씩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100억씩 넘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1,100억, 그죠? 1,100억, 또 1,200억, 또 어떻습니까? 7,200억에서 1,300억이 정액된 그 8,500억. 자, 8,500억 플러스 1,300억이 정액이 된 8,500억 미만까지 가면은 우리가 9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인원수를 해보면 각 단계마다 1명씩 증가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8,500억 이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1,400 순서대로 보면 1,400억이 되는데 1,400억이 아니고 1조를 맞추기 위해서 1조 미만이니까 여기서 바로 1,500억이 증액이 됩니다. 1,500억이 증가한 8,500억 이상 1,500억이 증가된 1조 원 미만에서는 총 10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조 원 이상 공사는 매 2천억마다 1명씩 더, 2조가 넘어가면 3천억마다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인원수가 한 명씩 추가되는 상황이 최초 단계에서는 700억 증액, 700억 증액을 2번 하고, 그 다음 800억, 900억, 1000억, 1100억, 1200, 1300억까지 가고, 그 다음에 1500억으로 뛰어간다. 그런 것만 알면 되고, 마지막 끝 단계가 1조 원을 맞추기 위해서 1500억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우리 안전관리자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